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그 부동산 거품 때문에 신음하고 있답니다. 난리라는 거죠. 글로벌 집값 폭등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예. 이런 거죠. 세계 대불황이 이미 시작됐다. 붕괴가 시작되었지만 이게 더 악화되고 더 커질 거다라는 거죠. 리먼 쇼크 직전에 2008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채무가 늘어서 심각했는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 쇼크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죠. 전 세계 주요국의 금리가 되게 낮아졌지만 이 금리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낮은 상태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로 인한 여파 충격은 결국 그 각 나라의 국민 개개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계속 돈을 찍어내서 뿌렸더니 각 정부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출은 또 계속되고,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 또한 그 부채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걷어들이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나라들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2019년에 일본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240%, 베네수엘라 233%, 그리스 180%, 이탈리아 135%, 싱가포르 130%, 미국 108%, 벨기에 99%, 프랑스 98% 이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이게 2019년 기준인데 뭐 2021년은 뭐 더 심하겠죠. 더 어렵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혹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태로 그냥 되돌아갈 수 없는 거죠. 왜?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간 동안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것들을 각 정부들이 빚을 내서 커버해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부채에 대한 영수증을 이제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 절대로 그 뭡니까? 그 빚을 낸 걸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거죠. 이미 지금 미국의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왜일까요?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은 어느 쪽이 먼저 빠르거나 늦거나 결국에는 따라가게 돼 있고 수렴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버블이 너무 많이 커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버블이 커졌기 때문에 그 버블이 꺼지면서 폭락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국 또한 마찬가지죠. 한국 또한 점점 그런 우려가 닥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30%, 서울이 31%,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집값 그래프는 2006년, 2007년의 정점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감당 못할 가격은 결국에는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미국의 집값이 2007,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때 급락하면서 2012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죠. 한국도 됐습니까? 한국도 비슷했잖아요. 한국은 13년, 14년까지 갔었나요? 그 때문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 인상을 1.75이던 거를 0.25까지 낮췄죠. 그 이후에 집값이 또 다시 올라갔고, 지금은 또 너무 많이 금리가 내려가 있는 상태로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돼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동안 전 세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로 인한 충격, 그런 그 감당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 개개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당을 한국은 한국 국민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한국 또한 서서히 그 가파르게 오른 집값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조정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어쩌면 경제가 파탄날 수 있죠. 한국 경제가 파탄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국가 부도 상태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무한히 채무를 넣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정부 부채가 지금 벌써 1075조, 뭐 1100조 막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 부채는 계속 내려가겠죠. 1200, 1500, 1700, 2000.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터지죠. 터집니다.
가계부채도 지금 1900조인데 안 터질까요? 터지죠. 기업부채도 자영업자 부채도 다 터집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감당 못할 빚이 계속 늘어나면 어느 시점에는 두 손 두 발 드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 국가신용 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그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겁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관료가 지금의 대통령이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아닌 것 같은 거죠. 집값을 이렇게 무리하게 만든 지금 문재인 정부, 사실상 그들은 죽을 때까지 국민들의 머릿속에 부동산 거품을 최고로 만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의 주범으로 인식할 거예요. 되게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심하게 얘기할 만큼 매우 우려스러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놨죠.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2008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절대로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 그리고 미국의 위정자들이 그 나라를 책임지는 책임자들이 만든 문제라는 거죠.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문제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라고? 지금의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시장의 인재라는 거죠. 인재. 좀 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이 주거 불안에 떨지 않고 자신의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들을 다 걷어찼죠. 또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공개된 실거래가 정보, 이게 뭡니까? 공적 정보가 아니죠.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이름을 건 만큼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저 신고 의무자의 검증되지 않은 신고 내용에 그냥 의존하고 있죠. 기준 시점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실거래 시점하고 신고 시점하고의 시차도 존재하고 지역 내 시가총액이 아니고 단순히 단발성 일회성 거래 정보를 공시하고 있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특성, 거래 시기 등 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정거래, 위장거래, 회신고 등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과 눈속임이 생길 수 있는 구조죠. 이러한 것들을 방치한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사실상 조작하고 위장거래하고 담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로 인한 책임이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상 사기 조작판을 방조하고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뭐 리치 홍보 이런 것들에 나서기도 하고 뭐 부정부패가 깃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운영, 관리, 감독, 감시하는 그런 집단들이 필요한데 과연 있냐라는 거죠. 감시할 역할을 해야 될 이들이 되려도 부패하고 부패 걸려가고 거대 자본하고 결탁해서 투기에 가담하고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냐라는 거죠.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비하면 부정행위가 생겨도 소급할 수 없어서 무죄로 방면하거나 범죄 수익을 환수할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불법 재산, 범죄 수익이 그 부패 세력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죠. 이러한 공공 부문의 구조적인 부패가 만연해서 부동산 가격이 저 모양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현재 소득의 국민들의 소득을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 가격. 이는 실소유자가 아니라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돼버렸죠. 놀이터가.
실수요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 거품을 만들어서 엄청 자기들의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씁쓸하고 충격적인 거죠. 나중에 부동산 일본 법을 본 것처럼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져버리면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힘들어할 거라는 거죠. 부동산 관련해서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관련해서 지금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들이 벌린 일들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들이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 조작의 원흉, 주범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엄중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부동산 시장 교란 대응 보고서라고 하는 게 나왔겠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되게 살벌하고 무서운 얘기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교란 대응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래 절벽 그리고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충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부동산 시장 교란 대응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 규정이 없어서 미비해서 제대로 환수 조치도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될 이들이 되려 거대 자본과 투기꾼들과 가담하고 내부 정보를 유출시켜서 더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값 폭등으로 인한 그 후유증은 국민들이 다 뒤집어쓸 걸로 생각됩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